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5일 금요일 우리 주말 저녁 시간입니다. 구약 원어 나들이를 오늘 네 번째 거기 이제 덧이름으로 나무틀 걸머지며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이제 십자가를 저마다 걸머지고 너희들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원어 성경을 그냥 진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거닐면서 우리 특히 이제 가을날 가랑잎이 아주 멋지게 지금 물드는 그런 때인데 원어 성경 전반에 걸친 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중요한데 초점 맞춰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3시간을 했잖아요. 첫 시간은 이제 원어가 누구 거니?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의 작은 제목은 또 이제 전치사가 뭐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가 뭔가 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꼭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원어 성경을 놓고 자유주의 신학의 비평이 아니라 원문에 서려 있는 그 거짓 인본주의 술책들을 까발리면서 원어를 공부하되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마땅한가,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특별계시로서 기록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나무틀 걸머지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글쎄 지난 시간 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브레시트, 요 브레시트 요 단어 가지고 요게 부잖아요. 그다음에 요게 레시트 이거 가지고도 뭐 무궁무진하게 이야기는 끝없이 수백 시간이고 할 수가 있어요. 할수록 샘솟듯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면 뭐 그냥 이거 하나로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휘잉하게 되는 거죠. 세상 일반은 총세계 전반까지 얽혀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경 권위가 주권사에게 섭리 경륜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도록 긍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읽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도 그냥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뭐 화면 이렇게 놓더라도 그 내용을 들으면 한글 성경을 펴놓고 원문 원어 성경까지 펴놓으시고 이걸 그냥 들으면 돼요. 들으면은. 근데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몇 번이고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 한번 틀었다 몇 초하고 꺼버리면은 사요나라예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헛소리는 아니고 매우 중요한 소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바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열일 다 제끼고 정비하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팍팍한 때 성경이 무너진 때 배교가 높아만 가는 때. 자, 우리가 이 말로 이제 처음엔 이제 원어 성경이 누구 거냐 했을 때 믿는 사람 거다. 베이트가 이게 이른바 문법 용어로 전치사잖아요. 그럼 요거 전치사라는 게 뭐냐 조금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여기 있는 모음보들은 또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브레시트를 했다고 치고 발음이 그렇습니다. 브레시트 그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냥 뭐 혀꼬비를 필요도 없고 모양 낼 필요 없어요. 그냥 브레시트 이렇게 브레시트 많이 반복하고 자꾸 하면 가다듬어집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처음부터 아주 날고기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미 배운 사람이든가 아니면 정상이 아니란 말이지. 그 다음 바라 오늘은요 바라자를 설명드려 볼까요? 바라 베이트 레이시 알레프 이거 비슷한 단어가 베이트랑 레이시 똑같은데 이게 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해나 알레프는 서로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그 상식을 하나 알아놓으면 돼요. 이것들은 사전에 올려진 기본꼴이니까 이게 뭐 어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뿌리
또는 빨가벗은 몸뚱아리, 순수한 어근이란 말이죠. 옷을 입은 건 간이라고 합니다. 간, 뭔가 소리가 덧붙여진 거예요. 어원은 어근, 말뿌리 공부예요. 그게 모든 학문의 기본이고 실력의 척도예요. 어근을 잘 잡는 사람은 막강합니다. 무한한 활용과 모든 방면에 침투해서 모든 걸 다 꿰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심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언어학 정도만이 아니에요. 학문할 때, 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사건을 포착할 때, 어떤 기록을 꿰뚫을 때 다 맑을 언어로 귀결되고 언어로 출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경시하지 맙시다. 매우 대빵 중요해요. 자, 아무튼 바라자를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바라, 베이트, 레이시, 알레프. 이 세 글자를 보통 이제 어근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통상 이렇게 세 개 어근, 세 개 알파벳, 자음, 음소로 이제 기본꼴이다. 또는 어떤 경우 뭐 원형이다. 근데 여기 첫 글자에 긴 하자, 가운데 글자에 짧은 하자.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읍에다 하니까 바, 릴에다 짧으니까 라. 알레프는 소리는 안 나는데 입을 평범한 입 모양을 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 소리 나지 않고, 그러니까 요 바라가 요 아가 좀 길어지는 듯한 맛이 나겠죠. 또는 이게 아가 아니고 아하고 여기에 에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사인, 자켄, 코프, 눈. 이건 자켄이에요. 몇 개 안 돼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켄, 이건 어떤 상태를 많이 묘사해요. 자켄. 또 어때는 여기 오자를 써요. 오자. 이것도 뭐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 기본이고 아가 이제 활용될 때 이게 오자로 되는 거예요. 오자. 요건 행동 양식. 애자는 그로 말미암은 결과로서의 그 상태 양식이에요. 기본은 아자 붙이는 거 아자. 아자가 제일 모음이 쉽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중에요. 이 아자라는 거 우리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잖아요. 모음에는 이렇게 해서 알, 의, 아자. 또 자음은 이렇게 해서 이응자. 모음으로 가고 혹은 자음으로 가는데 아자랑 관련되는 거다. 이 아자야. 아자는 물론 모음이니까 요게 아의 아자가 더 가깝겠지만 자음은 이응자로. 그래서 이게 뭐죠? 원이라고 하잖아요. 원. 동그라미 원. 이건 알의 그죠? 알. 이건 원. 이렇게 자음 모음이 분화되어 가는 게 세계 최고의 자모인 알파벳인 후민정음이에요. 바라. 사전에 올렸는데 이런 꼴로 모음 붙여가지고 동사를 올렸어요. 기본 꼴로. 이게 뭐냐면 그 남자가 요거 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 남자. 문법용어로 단수이며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가. 그 다음 했다. 완료된 꼴. 요 뜻을 말할 때 그걸 기본으로 붙여주고 요 가운데 자 붙이면 돼요. 그 남자가 바로 했다. 그렇게 전부 번역하세요. 두 가지 빼놓고. 가운데 몸뚱아리에 요드로 되어 있는 기본꼴. 가운데 몸뚱아리에 밥으로 되어 있는 기본꼴. 요드나 밥은 이게 동사꼴이 아니고 부정사꼴이에요. 부정사.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부정사 연결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렇게 꼴로 사전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글꼴 때문에 그렇고 자기네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본을 알고 요걸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바라자. 네? 읽을 줄 알잖아요. 이제 우리 이거요. 요게 바, 요게 라. 이건 그냥 입만 동그라미를 편안하게 아자는 임. 바라. 이렇게 바라. 그래서 요 소리가 안 날 때는 요거 짧은 하를 긴 하로. 원래는 이게 짧은 하, 그렇죠?
바 이건 기나라고 했을 때 뭐 정확한 길이는 아니에요. 바라 이것까지 하니까 이게 요 표시에서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자고 이렇게 그냥 군더더기로 복잡하게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모음보를 붙여놓은 거예요. 역설이죠. 필요 악이죠. 모음보는 지난번 3강 거를 보세요. 꼭 제 강의는 1강부터 보셔야 돼요.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 세 번 고민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직시하면서 쫑긋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세계적인 누구의 어떤 뭐 원어 관련된 어떤 책인지 놓고 보시라니까요. 조금 이거 보다 보게 되면 그 모든 원어 저작들을 꿰뚫고 판단하는 능력에 서게 됩니다. 뭐 비판할래서가 아니라 판단할래서가 아니라 얼마나 수준 이하들인지 얼마나 거짓이 도사리고 있는지 무풍지대예요. 원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기치기 딱 알맞은 분야예요. 영적 사기는 끝장나지 않습니까? 바라 요런 모음보 요건 길게 우리가 보통 한다고 치면 돼요. 바라 알레프 소리가 있지만 안 난다니까 앞에다 해준 거예요. 요것도 알레프가 소리가 안 난다니까 요 자음 자체는 있는데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코미디죠. 코미디란 말이에요. 자, 요거 바라가 이른바 문법용어로 동사라고 하잖아요. 동사. 베르붐. 그렇죠? 문자를 써보는 거예요. 라틴어로 베르붐. 미국 말로 뭐 버브 아무튼 뭐 베르붐 음자니까 중성명사네 라틴은. 근데 이걸 또 중성이라고 했을까? 보통 그렇게 쓰는가? 학술 용어 특히 이런 문법 용어는. 아무튼 이걸 동사 이런 걸 이제 안다면 안 써야 돼요. 근데 이걸 또 도입해야 우리가 서로 말이 금방 통하니까. 나름대로 잘은 몰라도 어렴풋이 기초들은 아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말은 이런 문법 용어나 문법理論이 필요 없는 언어예요. 글자가 있으면 문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유일한 게 우리나라 언어라니까요. 중국같이 원래 글자가 없이 소리만 있는 나라들은 문법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 갖다가 써도 그건 문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네들의 소리 갖다 쓰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쓰는 거예요.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죠. 또 이제 글자까지도 막 줄여가지고 간체라고 해가지고 엉망이에요, 엉망.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그 자기네 거 다닌 것 같다. 또 그것도 이제 약칭으로 또 줄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흠만 또는 부스만 갖다 써서 이게 50음으로 해가지고 쓰는데 참 가관입니다. 그런데도 그 두 나라는 지금 세상 차원에서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막강하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 근데 최고의 언어 가지고 홀라당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게 신앙에까지, 믿음에까지, 교회에까지,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몰라요. 무서운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라. 지금 우리가 브레시트, 바라 이거까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문장이 이렇게 흘러가요. 어떤 것 안에 이루어져 있는 시공간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 레시트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미 베이트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안에서 발생한 게 레시트예요. 바로 이게 뭐죠? 처음. 처음이라고 하는 건데 요런 전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요런 때, 요런 곳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렇죠?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벌어져 있는 사태잖아요, 사건. 거기서 뭐가 발생하냐?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바라가 이게 완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있는 골. 바라가 어떤 뜻이냐면 짓다. 그렇죠? 짓다.
뭐 만든다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참 좋아하고 우리 한자 우리 말투가 아니고 일본 말투 내지는 중국 말투 아니겠습니까? 우리 짓다 쉽게 말하면 만든다 그런 거예요. 동요들도 몇 가지 있고 그렇습니다. 바라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라가 이게 어떤 면에 이게 뭐 심판이라고 할까 잘른다는 그런 좀 아주 예리한 강력한 뜻으로도 이제 이 소리가 지니고 있어요. 베이트자, 레이슈자, 알레프가 말이죠. 바라. 아자 붙이면 돼. 잘 모르면 자음만 썼을 땐 아자 붙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어근이니까 몸뚱아리니까 자음만 가지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레이슈트 다음에 바라. 그러니까 요 앞에 걸 전제된 면에서 바라를 새겨주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요건 브레스트는 두 단어가 한 단어 됐지만 이거 바라는 한 단어 자체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건 구라고 했잖아. 구요. 전치사라는 것은 레시트. 요거 하나가 주어 동사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베이트가 전치사라는 것이 동사랑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뒤에 오는 요 명사랑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원어는 쓸 줄도 모르고 뭐 문법도 전혀 몰라도 읽는 게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자신감이 점점 이제 굳어지고 발전하려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처음엔 귀로만 듣고 소리 내고 그다음 글자를 보면서 소리를 내려니까 글자를 그냥 보고도 낼 수 있는데 좀 더 글자를 심화시키려면 자기가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많이 그려보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한 사람보다 두 번 한 사람. 또 건성으로 10번 쓰면서 한 사람보다 하나를 정성 들이면서 소리 내면서 하는 사람. 단 암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딴 사람보다 이겨먹으려고 잘하려고 그 마음은 좋은데 욕심 품지 마세요. 그 다음 또 하다 말다 하면 맛이 가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하루 10시간 하루 쉬고 또 그 다음 10시간 이거보다 오늘 1시간 내일 1시간 글편지 이 사람이 강자예요. 요거 외엔 없습니다. 그렇게 새겨 들으셔야 돼요. 머리가 나쁘다고 한탄할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외워지지가 않아. 아 나는 바빠. 핑계가 없어요. 이거 배울 사명을 주셨으면 진리의 용사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서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총통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은사를 따라 내가 어떤 분야 어떻게 충성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그런 세상 진출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하나님 말씀 배우는 하나로서의 원어 성경을 공부를 똑바로 하는 자세를 갖추면 세상 나가서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그러해서 자 바라자를 우리가 했잖아요. 바라 이게 짓는다. 이 뜻을 암기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지금 두 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앞에 말덩어리 두 단어 합친 거랑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종류. 이거는 이제 문법용어로 전치사, 명사, 동사 이건 사람들이 정해놓은 말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점은 알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 말덩어리 요거는 한 단어 이왕 나온 김에 뒤에 게 이게 주어예요. 주어는 명사 요건 서술어는 프레디킷은 버브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있는 거 프레이즈 요거 베이트랑 요 레시트의 어울림 베이트가 없으면 레시트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 문장에서 아무런 뒤에 오는 이것에 대한 구실을 못해요. 베이트만 가지고도 안 되고 뒤에 레시트만 가지고 이건 아주 피할 수 없는 짝꿍이에요. 환상의 콤비예요. 레시트 암기하지 마시라니까 따지지 마시라니까 잘 집중해서 듣고 이걸 다 한 데는 까먹어 버리세요. 그냥 소리 듣고 이런 게 있다는 게 알았다 그럼 두 번째 다시 공부할 때 메모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뭔가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또 뭔가 궁금증도 또 막 불어날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동영상을 구하게 될 땐 댓글을 좀
적어주시고 다음 것이 기대가 됩니다. 고맙다는 말 멘트 한번 하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추천 눌러주시고 알림 있잖아요. 이렇게 종모에는 알림 딱 그거 해놓으면 제가 올릴 때마다 울리잖아요. 그럼 시간 봐서 딱 할 수 있고 뭐가 또 올렸구나. 좀 하려면 열심히 안 보이는 불특정 다수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별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다 패브를 심판하시는데 관찰하시는데 하늘 높은 곳에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있는가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 아니고 세상 어학 공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공부예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숨어서 합니까? 써먹으려고 합니까? 대뽀 있게 하는 거예요. 대장부답게.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올린 게 지금 1000개가 넘는데 요거 하나 이것도 쪽바로 듣고 뭐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생김새로 창조하셨는데 정통으로 정로에 서서 배우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알잖아요. 어떤 시간 안에 어떤 공간 가운데 벌어진 건데 그 안에 어떤 게 벌어졌냐? 요 알맹이를 집어넣었잖아요. 레시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 있는 때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베이트 안에. 요걸 근데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낱말을 보니까 이게 지었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그렇죠? 이런 상황을 먼저 적어놨어요. 누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린 알려지기를 모셰라고 하죠. 모셰. 발음도 그래요. 모셰. 이거 뭐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셰. 봐라. 지으셨다. 여기 아무런 꼬랑지가 없고 완료일 때 했다는 완료일 때 그러니까 앞에 인칭 가르치는 특징 소리 ATTT, DTTT. 이게 동사 우리 자음을 대신하는 걸 XX라고 약속하고 이 앞에 알레프하면 내가 하리라. 요드 그 남자가 하리라. 타브 너 남자가 하리라. 너 여자가 하리라. 그 여자가 하리라. 또는 여 앞에 눈이 오면 우리가 하리라. 알레프는 내가. 이 두 개는 단수복사예요. 어근이 있고 앞에 바로 붙여서 이런 인칭을 가리키는 특징 소리예요. 인칭 가르치는 접두, 대갈동 소리. 알레프, 요드, 타브는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이탄이라고 그래요. 에이탄. 이건 아주 힘이에요. 힘. 에이탄 힘. 알레프 내가 한다. 요드 그 남자가 한다. 타브 너 남자가 한다. 너 여자가 한다. 그 여자가 한다. 눈 우리가 한다. 그 다음 꼬랑지에 요드가 또 있어. 이거는 요 타브랑 돼서 너 여자가 한다. 요게. 타브자 하나면 그냥 너 남자인데 너 여자는 요드가 하나 꼬다리에 더 붙여. 암기하지 말라니까요. 그 다음 우자가 오면 여기 T 우에서 너희 남자들이 돼. 이유 그 남자들이 T우 너희 남자들이 에티티티 니티티티 이 우나 또 나자가 들어가면 이건 여자 복수예요. 티나 너 여자들이 티나 그 여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에이탄 이우나 우나는 복수 이는 단수네요. 에이탄 이우나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게 주어예요. 물론 뒤에도 있는 거 합치는 게 여기 몇 가지가 있잖아요. 대갈통. 그래서 이제 1, 2, 3, 2층을 쭉 하면 에티티티 복수 니티티티 이 우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기본형이. 이걸 놓고 여기는 근데
이런 인칭이 없으니 이건 완료형이 되고 뒤에 꼬랑지가 어떻게 되냐면 티, 타, 트, 공, 아, 누, 템, 테, 누 이거 9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긴 티, 타, 투, 공아 그 공할 때 공자는 꼬랑지가 비어있다는 공자서 이건 뭐냐면 그 남자가 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꼬랑지가 없어. 앞에 인칭 대가리가 없으니까 완료형은 꼬다리가만 나오니까 기본형 인칭 꼬다리고 이게 또 아무것도 없는 건 그 남자가 했다는 거예요. 물론 물건이면 그것도 되겠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남자가 지은 거예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레시트라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레시트라고 하는 때 뭔가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레시트가 먼저 있지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행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바로 동사구시래요. 구약 원어는 있죠. 그 잘 알겠지만 우리 동사가 어떤 거냐면요. 동사가 두 가지잖아요. 동작, 움직임, 또 하나는 상태. 동작의 결과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상태. 그래서 움직임이랑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동사라는 게. 구약 원어. 여기에 시제, 때매김 같은 건 없어요. 이건 아주 우리말과 퍽 흡사해서 굉장히 좋아요. 영어 하는 아이들은 아주 골치 아프죠. 차이예요, 차이. 그 차이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굳어지면은 빗나간 신학, 빗나간 성경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동사. 영어식으로 영어 배우는 사람 영어 동사 감각을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면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거기서 생활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우상시대인데 성경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언어가 다 그러한데 우리말이 그런 면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자세히 말하는 시간은 아닌데 한글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글은 완전히 영어의 따까리 언어로 전락해 있어요. 일본말의 따까리 언어로 전락해 있다고요. 그거 말고 정음. 우리 옛날부터 수천 년간 내려오던 말들을 갖다가 1443년 그 어간에 세종이 간추려서 정리했어요. 다른 모든 나라 가운데 통치하고 영향 미치고 이렇게 서로 잘 외교 관계를 하려고 해서 우리 소리로 발음하고 나를 아련해라 하는 뭐 그런 썰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쭉 오던 거를 줄여서 만든 게 28글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전엔 더 음소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상 못할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모든 기록이 다 말살돼서 없잖아요. 흔적만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상상하는 수준이 됐고 이걸 지난 500년, 600년 동안 완전히 철저히 망가뜨려 놓은 거잖아요. 특히 20년 전에 일제가 우리를 먹으면서 완전히 뿌리째 망가뜨려 놓은 것이 그래서 새로 족보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은 우리 글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쓰는 한 일제를 나쁜 쪽으로 못 넘어서요. 따까리 노릇을 한다고요. 근데 일제는 미제 영문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미제는 이건 따놓은 당상으로 미제의 따까리 노릇하다 인생 종을 칠 정도예요. 이게 한글의 비참한 상태라고요. 한글. 누구보다 전 우리말 글을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한글이 이게 변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8글자를 회복하란 말이에요. 빨랑. 더 뭐 추가는 못할 망정. 그래서 다시 연구하자는 말이에요. 일제나 미제를 통해서 똑바로 된 건 우리가 감사하고 망가진 거는 다시 손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거 하려면 여러 절차 중에 한글 맞춤법 일단 없애버려야 돼요. 국립국어원 다 그냥 정리한 뒤에 정말 우리 모든 결의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잔 말이에요. 정확하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라도. 얼마 안 걸려요. 금방 돼요. 주권자, 통치자가 이런 뜻만 지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금방 온 세계 언어를, 온 세상을 밝힐 중요한 구실할 수 있는 게 언어인데 언어 중에 언어인 우리나라 말글이 그런
알맹이를 그런 능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동사 얘기해도 또 말이 길어졌어요. 원어 동사. 구약 원어 동사랑 신약 원어 동사가 달라요. 영어나 이런 서방 언어, 인도, 유럽어는 이 바로 헬렌말의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그럼 헬렌말 동사랑 이 구약 에베르말 동사는 이게 관련성도 있지만 달라요. 같다면 구약에서 일로 왔기 때문에 세속 헬라어가 아니고 구약에 어느 만큼 맞춰간 새롭게 한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동사예요. 세속 고전 헬라의 동사랑은 또 달라요. 그게. 현대 그릭은 뭐 전혀 딴판으로 많이 또 갖고 그렇게 이 동사라고 하는 거 왜 동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랑 아주 뗄 수가 없어요. 주어에 대해서 동사는 완전히 그냥 비서실장이라고 할까 경호실장을 겸했다고 할까 그런 구실이에요. 동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거 그걸 다 완전히 구현한 것으로 못 박아 놓는 거예요. 동사의 범주를 넘어서면은 또 동사구시라는 낱말을 갖다 깔보면 주어는 이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돼요. 동선을 다 마련해야 되죠. 누굴 만나서 다 이게 비서 실장 겸 경호 실장이에요. 자기 주군을 주어를 갖다가 아주 지켜주는 노릇하니 그리고 자기는 남질 않아요. 동사를 공부하면 주어가 나타나요. 주어가 누구로서 뭘 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거기 또 많은 것들이 등장했는지 주어를 위해서 문장은 주어와 동사, 주부와 술부로 되어 있는데 주어가 완전히 그냥 단독무치예요. 주권자야. 나머지는 다 그냥 여기다 심부름하는 신하예요. 신하들.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어요. 주어를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의 비서실장하는 말을 동사라고 이렇게 품사를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동사를 알면은 명사님이 따놓은 당상으로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 공부하는 거예요, 말은. 명사가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명사를 대신 쓰는 게 대명사 아닙니까? 구약은 몇 없는데 헬렌말은 대명사가 종류도 많아요. 라틴은 더 많아요. 오늘날 현대어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이게 또 뭐냐? 명사를 모르면 대명사도 몰라요. 또는 명사 상당한 부류들, 명사류들. 명사류가 많잖아요. 형용사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동사 몸뚱아리에다 이렇게 해서 분사, 부정사를 해서 넓게 또 명사로 쓰기도 하고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게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줄줄이 가면서 해석을 해내면서 하는 거예요. 베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시트, 브레시트를 또 하기 위해서 바라를 또 하기 위해서 엘로힘자가 있잖아요. 때와 곳에서 벌어진 일이 레시트 처음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있는데 거기서 뭐가 됐냐 하니까 여기 주어는 꼬다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가 바라했단 말이에요. 바라. 그 남자가 누군데? 동사 인칭 앞뒤에 있는 그 인칭을 통해서 주어가 동사 주로 뒤에 나오니까 뒤에 있는 게 이 명사가 주어가 될 가능성이 늘 많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이 지으셨구나. 벌써 요 두 개만 해도 딱 되고 엘로힘 들으니까 좀 더 정확하잖아요. 바라를 그 남자가 했다니까요. 바라를 짓는 일을 했다니까. 지금 이 낱말을 볼 때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한다는 것이 세상 책 보듯이 하면 안 돼. 세상 어학 공부하듯이 하면 안 돼. 이건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이게 개개승승에서 모세 때 집대성이 된 거예요. 정리했죠. 모세가. 알맹이는 변질된 게 없는데 표현 방식은 모세가 엮어낸 거예요. 이게 모세 신학, 모세 계시관인 거예요. 그걸 이 글자를 통해서 배우지 딴 거는 도무지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거 배우려면 토라는 물론이고 구약 전체는
기본일 뿐더러 신약까지 전체를 통해서 모세를 배우고 모세의 글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뭘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정해진 시공간 안에 있는 걸 가르치는 거,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요. 그냥 됐겠냐고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법칙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 요게 뭘 들었냐, 여긴 레시트라고 하는 걸 넣은 거예요. 처음, 근원, 머리, 원천. 레시트라고 하는 것과 브라고 하는 것이 엮어져 가지고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에 빠라가 벌어진 거예요. 빠라. 엄밀히 따지면 요것을 먼저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빠라가 먼저가 아니고 동시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브레시트라는 거랑 바라가 동시일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요거 브레시트를 요거 앞에다가 둬서 요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브레시트인데 바라란 말이죠. 거기 장본이 누구죠? 엘로힘이신 거예요. 엘로힘. 대바람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최초 기록이에요. 이거 근데 글을 쓴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쓴 때가 BC 15세기를 치잖아요. 출애굽한 지 지나서 한 석 달 됐습니까? 뭐 언제 딱 썼다는 말은 없지만 그 언저리에 이제 이것을 쓴 것으로 보여요. 물론 그 조금 뒤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거를 쓰면서 이거를 앞에다가 쓰질 않았잖아요. 이 창세기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가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쪽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고생을 시켜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벌써 시간도 많이 갔네요. 창세기 부분을 모세가 앞에다가 놓은 것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 뒤에 놓은 게 어떤 거예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거까지 이렇게 쓰고 그다음 요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게. 이 책 이름, 장구분, 절구분은 사람들이 했어요. 알아먹기 쉽게 구분 지은 거니까 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건 아주 필요악이에요. 근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과 창세기를 별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각이에요. 한 가지.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부. 그리고 하는 접속사예요. 부, 엘레. 이것들은 슈모트. 이름들. 부엘레, 슈모트. 그래가지고 이 구약을 편집했다는 짝퉁 유태인 아이들은 부엘레 슈모트 또는 슈모트, 그렇게 이 두 번째 덩어리를 구분을 했고, 걔네들이 구분했는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뭐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첫 책, 토라 첫 책,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물론 시차를 두고 쓴 거죠. 앞에 첫 권인 창세기 부분,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부분, 그 다음에 민수기 부분, 그 다음 마지막 신명, 이게 다 동시에 쓴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최초로 쓴 모세는 이 앞부분에 대한 기록은 그때 했는지 먼저 했었는지 잘 모르지만 출애굽한 이후로 봤을 때 이 창세기를 출애굽한 사람들한테 가르쳤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창세기를, 출애굽기는 이게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마지막 장이랑 출애굽기를 연결해서 읽는 지혜랑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책 이름, 장 이름, 저리를 띄어 넘으셔야 된다니까. 어떤 부분은 좀 서로 몇 장 찾자고 할 때 도움 주는 거, 그 외엔 더 이상 도움이 없어요. 위험해요. 뭐 이렇게 잘라놓은 거 보니까 딱딱 알아먹기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 오늘 여기 바라자 동사를 본 거예요. 동사. 그러니까 이 동사랑 이 말덩어리 중에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동사랑 아주
찰떡 관계예요. 원래는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뒤에 놓여야 되잖아요. 어순을 치면은 구약 어순은 동사 앞에 굿이라는 걸 동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주어잖아요. 여기 at는 목적어. 이건 뭐 그냥 뭐 보호에 들어갈까 그냥 군더더기 같이 이렇게 드는 그냥 그런 말덩어리. 이게 원래 어순인데 이게 앞에 등장해서 이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이게 지금 시간의 부사 군대 문법으로 따지면은 부라고 하는 때 레스트가 이미 있다니까요. 거기서 벌어진 게 바라예요. 바라. 이미 완료상 아닙니까 이거? 에? 그러니까 이것도 돼 있다고 할 때 레스트랑 동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레스트가 조금 앞선 걸 깔고 이것이 바로졌다고 이게 레스트를 밝혀주는 거예요. 요거 베이트가 없으면 레스트랑 바로 관계는 이거 따로 노는 거예요. 레스트 이렇게 이트로 끝난 건 여성 단수 명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레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트가 없으면은 목적이 되니까 그렇죠? 주어가 둘 될 수는 없으니까 명사는 주어 아니면 목적어니까 레스트를 지으셨다. 엘로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이트가 있는 바람에 레스트가 영 딴판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간단한 말 같지만 원문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석하지 못한 말짱황이에요. 베이트. 이러한 때, 이러한 장소에서 레스트라고 해도 이게 시간의 문제니까 여기서는 시간을 고조했겠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공간에서 존재하죠. 공간이 없는 시간은 성립 불능해요. 일반 상식으로 이 땅의 법칙을 놓고 말할 때. 이거는 기본이고 여기서 언제 베이트라고 하는 때 베이트라고 하는 그 속한 때 레스트가 있는 거예요. 베이트는 때는 좀 더 이게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른바 과거, 현재, 미래라든가 많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레스트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말로 한번 제가 옮겨볼게요. 처음. 이런 때 바라 하신 거예요. 엘로힘이 바라. 요 맛을 새겨보세요. 한글은 이런 착상과 이런 계시의존 사색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늘은 동사를 조금 말했는데 동사란 죽은 주어에 아주 충성해서 결과를 딱 그냥 정해놔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그냥. 그러니까 동사를 앞에 놓고 주어 나오는 이 많은 개수는 아닌데 그런 언어는 굉장히 사람들이 독종이에요. 독종. 부패했으니까 더. 근데 이걸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된 거를 썼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보다는 이거 변질이 안 돼버려요. 우리말은 또 동사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읽으면은 브레시트가 여기 있다고 처음 안에 그 땅을 또 그 하늘들을 엘로힘이 만드셨다. 그냥 이렇게 보면 번역이 쉬워져요. 까꾸로 하려고 너무 낑낑 매지 마세요. 동사를 하면 돼요. 동사만 잡으면 모든 어는 서광이 비쳐요. 결론인데 뭔가 비빌 언덕이 생기잖아요. 비빌 언덕이 동사예요. 비벼도 똑바로 비벼야 되잖아요. 명사는 아직 몰라요. 동사가 없으면 명사도 시체예요. 아무런 구실을 못해요. 동사가 으뜸. 그래서 동사 공부부터 먼저 하는 거고 결론은 명사의 이모저모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한 얘기지만 명사 낱말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모든 단어가 그러하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으며 이런 바탕,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사건을 벌인단 말이에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낱말들의 모든 낱말들의 속성. 그러니까 동사건 전치사건 명사건 뭐건 전부 다 시공간이 깔려져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일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말이에요. 이게 사람 그러면 사람도 이거 좀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시간, 공간에 대한 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들을 했나에 따라서 이
사람이란 단어에 딱 스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오랜 세월 간데 사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요. 시공형이라고 할까? 시공일이라고 할까? 때, 곧, 사건이라고 할까? 이렇게 모든 낱말들을 새겨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 드린 겁니다. 이거 동사 끝났으니까 여기 앞에 대갈통 뒤에 꼬랑지만 알면 동사다 동사 아니다를 구별해야 돼. 이거 동사 이게 탁탁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거 동사 눈으로만 봐도 보일 정도 되려면 많이 보고 읽어야 돼요. 많이 보고 그 다음 조금씩 이제 이 낱말들에 계속 가면서 이으면서 설명하니까 많이 읽으면 한 번에 2단어, 3단어 읽을 수 있잖아요. 뜻은 몰라도. 그런 힘이 생긴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면 쏙쏙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목숨 걸고 낭독하세요. 처음엔 분명한 정확한 소리로, 물론 크게 점점 정확하게, 급하지 말고 천천히, 그 다음 날마다 많이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2, 3강 꼭 안 본 사람은 하셔야 됩니다. 한 번, 공부한 사람은 2번, 3번 하셔야 됩니다. 원어를 전혀 몰라도 가능하고, 원어를 배우면 낭독부터 배우고 글자 익히면 절반입니다. 고맙습니다.